먼저 임정숙 선수의 공격으로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뒷돌려치기를 구사를 할 수가 물론 있긴 한데 상당히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앞돌리기로 선택을 많이 하고요. 앞돌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두께를 구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 딱 나와서 민감한 두께를 치기가 떨리거든요.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각도가 짧아지죠. 첫 공격이었습니다. 임정숙 선수의 초구 공격. 그리고 이 배치가 무서운 점은 일목적구가 자연스럽게 반대쪽 코너로 가고 내공도 자연스럽게 또 반대쪽 코너로 가기 때문에 센터 언저리에 공이 쓰게 되면 상대방에게 공을 완벽하게 열어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위험성이 있는 거죠. 지금도 김명희 선수에게 아주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올 시즌 김명희 선수의 최고 성적은 16강 진출 2번이 있습니다. 자, 넉넉하게 3쿠션 지점을 확보를 했고요. 정확하게 옆돌리기 성공. 득점됩니다. 먼저 득점 성공하는 김명희 선수입니다. 김명희 선수는 LPBA 프로 원년 때부터 활약은 했습니다만 성적이 나온 것은 지난 시즌부터였어요. 네, 그래도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 발전의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또 미지수겠죠. 지금 비껴치기를 노렸는데 걸어치기로 맞았어요. 1득점 김명희 선수입니다. 김명희 선수는 1980년생이고요. 올 시즌 14경기에서 6승 8패. 특히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서바이벌이 없기 때문에 김명희 선수는 올 시즌에 서바이벌 경기 말고 이제 세트 경기를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임정숙 선수는 뭐 팀리그서부터 세트 경기를 상당히 많이 네. 치렀죠. 자, 비껴치기를 길게 구사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두께가 조금 얇았긴 했지만 회전 조절을 참 잘해줬기 때문에 득점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임정숙 선수의 첫 득점. 일단 기본적으로 첫 스타트가 이런 약간의 난구성 공을 풀게 되면 자신감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임정숙 선수는 올 시즌에 29경기를 치렀고요. 22승 7패. 서바이벌 15경기 그리고 세트는 14경기를 치렀습니다. 옆돌리기를 직접 구사하기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짧은 각도로 구사를 할 거고요. 일목적구와 내공의 타이밍과 그런 점들을 좀 잘 살펴야 되고요. 빗나가네요. 지금은 조금 길게 진행을 했죠. 임정숙 선수가 한때 프로 원년 때는 3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면서 LPBA에서 초반부터 쭉 치고 나갔습니다만 한동안 슬럼프가 있었어요. 슬럼프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선수들이 엄청나게 실력 향상이 된 것도 있었고요. 임정숙 선수가 좀 발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좀 노력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회전 뱅크샷. 자, 지금 각도가 너무 길어 보이죠? 첫 뱅크샷 도전이었습니다. 아직 초반 테이블 상태인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회전량을 좀 조절한 것 같아요. 득점을 진행하는 경로를 봐서는요. 김명희 선수의 최고 기록은 지난 시즌에 기록한 4강 진출 3위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자, 아주 얇은 두께에서 득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조금만 두꺼워도 각도가 길어져 버리고 안 맞았죠? 네, 각도가 길어지는 것도 길어지는 거지만 노란 공이 또 살짝 움직이면서 내공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감수를 해서 완벽하게 얇은 두께를 노렸는데 공을 맞추지 못했죠 지금. 노란 공 살짝 맞추려고 했습니다만 맞질 않았어요. 네. 돌아오기 선택인가요? 선택은 일단 나쁘지 않고요. 잘 타고 옵니다. 쿠션 들어왔어요. 맞았어요. 네. 좋은 되돌리기 성공했습니다. 스트로크 참 간결하고 좋네요.
단쿠션 잘 접근하면서 타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아오기 형태인데요. 이번엔 어, 뱅크샷인데요. 지금 근데 득점이 됐어요. 득점이 됐군요. 네, 투뱅크샷으로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되돌아오기가 다 형성이 되지 못했고 공이 먼저 맞은 이후에 쿠션에 맞고 들어갔죠. 일단 되돌아오기를 형성시키려고 했는데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브릿지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자, 약간의 행운이 따라줬고요. 뱅크샷이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네. 4대1 자, 이 투뱅크는 정말 얇은 두께가 필요한데요. 투뱅크샷.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치에서 보면은 입사각 반사각을 좀 따져보면 저쪽 원쿠션 지점 반대쪽 장축 쪽에서 걸어치기를 한다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얇은 두께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임종수 선수에게 자, 글쎄요, 원뱅크를 치고 있는데 각도를 만들기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자, 낮은 당점 좋습니다. 뱅크샷 정확하네요. 임정수 선수도 뱅크샷을 터뜨리면서 추격합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공들을 스트로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스트로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낮은 당점, 그 낮은 당점을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임정수 선수는 LPBA에서도 뱅크샷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워낙에 3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뱅크샷을 잘하는 선수죠. 4대3 한 점 차. 아, 스치듯 지나가는 얇은 두께를 구사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얇은 두께. 정확합니다. 아, 성공. 좋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는 임정숙 선수 동점. 자, 깊숙하게 파고들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얇은 두께로 구사를 잘해줬고요. 각도 무난하게 만들어냅니다. 김명희 선수 초반 앞서갔습니다만 바로 이 동점으로 따라가고 있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4대4. 비켜치기를 짧게 보내는 공인데요. 일목적고의 두께에 따라서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한 번의 키스 타이밍이 나오는데 내공이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이런 비켜치기가 서 있으면은 빨간 공의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면 쪽으로 위로 올리려고 해요. 이제 그런 이유가 바로 이 키스 때문이거든요. 편하게 일목적구를 수직입사에 가깝게 시켜놓으면 일목적구가 종단을 하면서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키스에 막히는 임정숙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회전량 조절을 잘해줘야 되는 두드려치기예요. 코너 돌지 못하는 김명희 선수의 공격. 회전량이 조금만 많아져 버려도 각도가 돌아서 나가버릴 수 있는 위험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회전을 점점 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미스가 많이 나오죠. 그렇군요.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임정숙 선수의 공격 이어집니다. 자, 배치가 워낙 좋아요. 뒤돌리기 샷. 마지막 회전도 잘 들어갔고요. 오, 위험했네요. 아, 위험했어요. 자, 임정수 선수가 크게 인사를 했는데 이 정도는 솔직히 인사 안 해도 되죠.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위험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의 있게 그러니까요. 네,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합니다. 네. 네, 망설여질 때는 그냥 인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대회전 선택을 하는데 각도를 짧게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나요? 지금은 대회전 선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처까지는 갑니다만 네. 대회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대회전이 왜 걸렸을까요? 일단은 얇은 두께를 쳤을 때 코너 깊숙한 지점까지밖에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제 각도를 만들어내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공이 마땅히 칠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전 선택을 했는데 좀 무리를 해서라도 다른 공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되돌리기 대회전으로 자, 이것도 코스가 접촉하는데 안 좋죠. 코너로 들어가네요. 네. 득점 없이 끝나는 김명희 선수입니다. 김명희 선수가 상금 랭킹은 올 시즌 29위로 월드 챔피언십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18위를 기록했고요. 올 시즌은 29위. 자, 얇은 두께로 저 사이 공간을 빼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칠 때 가장 중요한 건 원쿠션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로크 느낌을 잘 해줬고요. 득점이 안 되더라도 뒤쪽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득점을 할 수가 있죠. 앞으로 안 맞고 지나가더라도요. 네. 득점 올려놨습니다. 6대4. 이런 배치를 칠 때 보면은 얇게 쳐야 된다는 생각에 보통 얇게 칠 때 스트로크를 탁 하고 이렇게 끊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쿠션 반발이 생기고 그러면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연결 좋았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 갑니다. 회전 조절이 중요해요. 옆 돌리기 위험하네요. 네. 임정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께감이 좀 두꺼웠던 것 같아요. 회전력은 줄이긴 줄였으나 저렇게 코너 깊게 가는 느낌으로 두께를 잡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보통 이제 회전 조절을 정말 잘해줘도 원투 쿠션이 가까워지는 코너 쪽으로 가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당히 집중된 표정이고요. 비껴치기를 노려야겠죠. 원뱅크샷이었었네요. 자,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원뱅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뭐 비껴치기가 좀 편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원뱅크를 칠 거면 좀 더 자신 있게 부딪힘을 줬어야 됐을 것 같아요. 두께가 조금이라도 더 두껍게 맞추던가 그런 점이 좀 있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정 선수와의 지난 맞대결에서 아주 접전을 펼쳤었던 김명희 선수입니다. 뒤돌려치기를 회전 조절을 좀 하고 있죠. 두껍게 처리하면서 뒤돌리기 키스. 키스에 걸리는 임정숙. 회전을 조금 많이 뺀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두껍게 맞은 것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께 당점 스트로크, 두께 당점 스트로크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항상 조합이거든요. LPBA 통산 5번 우승을 기록한 임정숙 선수입니다. 월드 챔피언십이 세 번째 대회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LPBA에서는 김세현 선수가 20-21 시즌에 우승했었고 지난 시즌에 이제 김가영 선수가 우승했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네요. 그럼요. 네. 김가영 선수는 이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워낙 강한 이미지예요. 네. 바로 김세현 선수 우승했을 때 그 상대가 김가영 선수였었고 지난 시즌은 스롱피아비 선수와 경기를 했죠. 특히 임종수 선수도 욕심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LPBA 통산 5번 우승이면 LPBA에서 임종수 선수의 이뤄놓은 업적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공도 아슬아슬 넘어갈 수 있을 것 빗나가네요. 같아요. 살짝 벗어나는 임정수 선수 아깝습니다. 임정 선수 옆돌리기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인데 오늘 옆돌리기 감각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충분히 실수를 할 만한 매치인 게 또 오히려 회전을 완전 없애고 치다 보면은 또 살짝 서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전을 안 주더라도 약간 분리각을 만들 수 있는 타격감을 줬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 버립니다. 자, 옆돌리기 예민한 두께를 맞춰야 돼요. 4점 이후에 좀 꽁꽁 묶여있는 김명희 선수입니다. 네. 지금 매치가 예민한 두께라고 표현을 하는 게 보통 두께를 표현을 할 때 절반 두께보다 얇은 두께를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반 두께보다 아주 많이 얇은 두께를 맞게 돼도 이렇게 짧아져 버리고 또 절반 두께에 가까워져 버리면 길어져 버리는, 대략 뭐 말 표현을 했을 때 3분의 1 두께, 4분의 1 두께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4이닝 공타의 김명희 선수였습니다. 점수는 변함없이 6대4. 원뱅크 넣어치기로 갑니다. 지금은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 공이었죠. 뱅크샷 하나 들어가고 있는 임정수 선수인데 이번 뱅크샷은 들어가지 않네요. 각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는 결대로 그냥 부드럽게 쳐서는 각도가 형성되기가 힘든 기울기예요. 배치 상황이요. 그래서 좀 더 강한 타격이나 좀 더 낮은 당점을 부여했었어야 했습니다. 김 선수 배치가 빨간 공을 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타임아웃을 요청한 이 김명희 선수. 자세가 안 나오나요? 빨간 공을 치면은 좀 손쉬운 뒤돌려치기가 가능한데 지금 이 옆돌리기는 그래도 예민한 두께와 당점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자, 당점을 조절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좀 편한 두께를 칠 수 있냐, 불편한 두께를 쳐야 되냐로 좀 나눠져요. 근데 지금 이 배치는 좀 상당히 좀 불편한 두께를 쳐야 되는 배치였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절반보다 좀 얇긴 얇지만 너무 얇으면 안 되는, 대략 뭐 표현을 하면 3분의 1 정도 두께겠죠. 그 정도 두께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회전 조절도 해야 됐기 때문에 빨간 공을 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뒤돌려치기를요. 상대적으로 지금 어려운 공을 선택을 했었군요. 네. 자, 여기서 키스가 한번 옆돌리기. 빠져야 되는데 키스 잘 빠졌고요. 대회전으로 갑니다. 네, 득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키스 피하고 득점 성공하는 임정숙 7점. 자, 여기서 키스가 빠지더라도 다음 키스가 항상 위험한 공인데 키스가 잘 빠지면서 득점이 됐고요. 득점된 이후에 다음 배치가 이런 배치들이 상당히 난구성 공인데 또 이런 배치들을 또 임정숙 선수가 기가 막히게 잘 쳐요. 이번에는 리버스 선택을 할지 원뱅크 선택을 할지를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임정숙 선수도 타임아웃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리버스도 각도가 조금 어렵거든요. 원쿠션을 정말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투쿠션 지점이 대략 장쿠션 반 포인트 그 언저리이기 때문에 좀 변화를 줘야 되고요. 원뱅크 같은 경우도 내공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넣어치기는 쉬워도 걸어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지. 자, 넣어치기로 가나요? 직접 끌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끌었어요. 갑니다. 역시 잘 들어갔어요. 칩니다. 뱅크샷 성공.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배치 정말 떨릴 만도 한데 자신감이 있어요. 일단 원뱅크 넣어치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당점 찌르는 것도 그렇고 끌림을 내가 저기까지 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뱅크샷 성공하면서 9대4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뱅크샷 1세트에 2개 성공하고 있는 임정숙. 자, 오늘 조금 말썽을 부렸던 옆돌리기인데요. 회전력 조절이 아주 민감합니다. 이번 자. 옆돌리기는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네. 잘 쳤어요. 연속 4득점. 세트 포인트. 임정숙 선수가 약간 초반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자, 이후에 뱅크샷 2개가 터지면서 10점에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뒤돌려치기 대회전이 키스의 위험이 조금 있기 때문에 세워치기를 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자, 세워치기로 갑니다. 자, 일단은 잘 세웠고요. 저 사이 공간이 아니면 될 것 같은데 공 진행이 사이 공간으로 되나요? 그러네요. 네. 공간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네. 내공의 진행을 보면은 역회전성을 좀 부여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원쿠션 지점에 비해서 투쿠션을 향하는 입사각이 좀 바뀌었고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좀 많이 세워졌죠.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친 겁니다. 어우, 뭐 거의 들어간 것 같은 네. 느낌이었어요. 자, 김명희 선수 여기서 자세가 너무 안 나오는데. 네.
익스텐션을 장착하고 공격합니다. 그만큼 불편한 자세에서 김명희 선수의 공격, 옆돌리기 대회전. 두께가 두꺼웠어요. 이 4점에 정말 오랫동안 묶여있는 김명희 선수입니다. 어렵네요. 지금은 배치가 또 워낙 어려웠어요. 지금 이 배치를 보니까 아까 뒤돌려치기 선택을 안 한 이유도 각도가 조금 저런 상황에서는 자세가 좀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하네요. 1세트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김명희 선수입니다. 자, 3뱅크 상황인데요. 일 1세트 마무리 뱅크샷. 뱅크샷으로 자, 끝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남편이 이종주 선수가 와 있죠. 뱅크샷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벌써 알려주는 것 같네요. 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저 자세도 불편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빨간 공을 맞춰냅니다. 시원하게 뱅크샷 마무리 성공하면서 임정숙 선수가 1세트 승리합니다. C조에선 1세트 경기에서 11대 4로 임정숙 선수가 먼저 승리를 거뒀는데요. 선수들이 아무래도 32강 조금 긴장한 모습입니다만 임정숙 선수가 먼저 풀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